안녕하십니까. 저는 BSG의 조영준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세션에서 제가 발표드릴 내용은 리스케일과 아마존 앱스트림이라고 하는 두 가지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오늘 저가 전반부에 리스케일이라고 하는 제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후반부에서 앱스트림에 대해서 설명을 저희 회사의 백정인 인사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이 세션의 주요 타겟이 되는 그 오디언스를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일단 제목부터 좀 보실까요? R&D 혁신, 클라우드에서 답을 찾다라고 이제 저희가 제목을 붙여봤는데, 실제로 오늘 세션의 그 주요 이제 그 오디언스, 그 HPC 및 워크스테이션 업무를 담당하시는, 업무에 사용하시는 R&D 연구원이나 연구 기획 담당자분들. 네. 주로 R&D 영역의 이제 기획 업무나 R&D 업무를 실무로 담당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좋은 대안이 있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세션이 되겠습니다. 저희 세미나 관련돼 가지고 혹시 내지는 저희가 오늘 설명드린 제품에 관련돼서 질문이 있으신 경우에는 카카오톡에 친구 추가해서 리스케일이라는 계정으로 검색을 하시면 저희와 카카오톡으로 연결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이 채널을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빨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가 말씀드린 이제 리스케일이라는 부분인데요. 이 리스케일이라는 제품은 흔히 저희가 말하는 HPC라고 하는 하이 퍼포먼스 컴퓨팅이라고 하는 제품군에 속하고 있는데, 그 앞에 클라우드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HPC. 그래서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인프라가 제공하는 좋은 속성들을 10분 활용해서 HPC 서버의 성능을 또는 HPC가 필요한 R&D 직원들의 연구 퍼포먼스를 극도로 향상시킬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그런 제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케일이라는 제품에서 조금 더 알아보면은, 리스케일이 이제 한정된 시뮬레이션 컴퓨팅 자원으로 인해라고 이제 써 있는데, 보통 연구원분들 중에서 주로 이제 이 리스케일이 유효한 연구원분들은 주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연구에 활용하시는 분들, 또는 AI나 머신러닝을 활용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주로 리스케일을 통해서 많은 베네핏을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예를 들면은 보통 기업에서는 시뮬레이션의 자원이 굉장히 한정적이죠. HPC 내지는 워크스테이션의 대수가 또는 코어 수가 한정적으로 운용되고 있기 때문에 나누어 쓰고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코어가 100코어의 만큼의 서버 클러스터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서버 클러스터를 10명의 연구원이 나눠 쓴다 그러면은 1인당 10코어씩밖에 이제 쓰지 못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쪼개서 쓰고 있는데, 그러한 이유로 인해서 연구원분들께서 이런 시뮬레이션 자원을 할당받기까지 긴 대기 시간이 소요된다던가, 아니면 시뮬레이션 완료까지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린다던가. 왜냐하면 서버 스펙이 작을수록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리고 부품 단위의 시뮬레이션, 그러니까 완성체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해보고 싶은데, 아니면은 반제품 형태까지는 시뮬레이션 해보고 싶은데 서버 스펙이 모자라서 부품 단위로밖에 시뮬레이션 못한다던가,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는 하드웨어 스펙에 맞춰서 나는 전체 메쉬를 이렇게 촘촘하게 해서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보다 정밀한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싶은데, 하드웨어가 스펙이 맞지 않다 보니까 메쉬를 좀 성물게 만들어서 좀 그냥 오버롤한 시뮬레이션만 돌려본다던가, 이런 형태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HPC 하드웨어를 보충을 하더라도 우리 너무 서버가 부족해요. R&D 하는데 시뮬레이션 하는데 너무 느려서 못 해먹겠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서 하드웨어를 다시 사더라도 문제는 하드웨어가 새로 들어왔대 라는 소식을 들으면 연구원들이 속성상 그럼 지금까지 못 해왔던 거 해봐야지 하면서 금방 또 하드웨어의 리밋에 차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온프레미스 서버를 보충하는 게 정답은 아니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순위가 높은 연구과제에 그런 자원들이 할당된다던가,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케일이라는 제품이 이제 나오게 된 건데, 이 리스케일이라는 제품은 밑에 보시면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기반의 HPC를 제공해 주는 기업이고요. 파란색으로 쓴 글씨를 한번 보시면은 연구원이 필요한 만큼의 충분한 컴퓨팅 자원을
대기 없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는 그런 HPC 플랫폼이다. 그러니까 대기가 필요 없고 내가 원하는 만큼의 코어를 원할 때 쓸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런 굉장히 선언적으로는 심플한 센텐스이지만 이것이 굉장히 파워풀하다는 것은 연구원분들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온프레미스와 클라우드를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는데, 클라우드에서는 실제 대기 시간도 제로이고 무한에 가까운 자원을 원하는 만큼의 병렬 처리가 가능하다. 필요한 만큼만 쓴다. 관리 비용이 없다. 사용료 지불 방식이다. 자산을 미리 사는 개념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쓰고 다 쓰면 버리고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으로 자원을 캐시플로우를 운용을 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HPC 스케일러빌리티 이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온프레미스에서는 아시다시피 시퀀셜하게 해석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 리스케일 클라우드 HPC로 들어가게 되면 병렬적으로 동시에 여러 개의 잡을 갖다 던질 수가 있고, HPC에 게다가 그 잡의 특성에 맞춰서 그 최적화된 아키텍처의 그 서버를 선택해서 동시에 병렬적으로 돌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퍼포먼스나 연구의 효율성 뿐만이 아니라 연구의 어떤 그 품질에 있어서도 굉장히 높은 메리트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이 클라우드 HPC 리스케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국내에는 삼성전자, 현대자동차를 비롯해서 LS산전이라든가 현대엘렉트릭 뭐 등등의 이제 기업들이 사용하고 계시고, 해외에서도 이미 많은 기업들께서 리스케일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리스케일 케이스 몇 개 보여드리면, 그 해석 시간 단축한 케이스인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저 파란 색깔 그 그래프를 보시면은 24시간 동안 그동안은 이제 일반 온프레미스 서버가 최고 이제 668코어까지 그 작동을 한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리스케일을 사용을 해서 코어 수가 4418코어까지 올라가서 유틸라이즈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는 덜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덜 쓰고, 굉장히 고성능의 그 단기간에 높은 퀄리티의 시뮬레이션 수행할 때는 높은 코어의 서버를 사용하고, 이런 것이 이제 가능해진 것이고요.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 도입 전에는 32코어짜리 워크스테이션에서 약 66시간의 해석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 288코어의 리스케일 서버를 사용해서 6시간 34분 만에 해석을 마친 그런 케이스가 됐습니다. 여기에도 몇 가지 사례가 더 표로 정리되어 있는데, 왼쪽에 온프레미스 하드웨어에서 예를 들면 해석이 불가능했던 것이 중간쯤에 보시면 1시간 만에, 아니죠, 4시간 만에 128코어를 사용해서 해석을 하시게 됐고, 뭐 일주일이나 2주일 예상했던 것이 시간 단위로 떨어진 완료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이제 효과를 얻으실 수가 있었습니다. 이 케이스는 국내 대학교 연구소에서 국내 모 기업의 그 연구 과제를 받으셔서 이제 진행을 하셨던 케이스인데, 실제 작업 19일 동안 연구원 1명이 총 1873건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을 했고요. 하루 평균 99건의 시뮬레이션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리스케일이 제공하는 다양한 인터페이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직접 스크립트를 통해서 잡을 갖다 동시에 막 날린 거죠, 서버에다가. 그래서 혼자서도 이렇게 많은 양의 작업을 동시에 날릴 수가 있게 되신 거고요. 연구 수행 과정에서 순간 최대,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3,300코어 수준의, 이 앞에 보시면은 처음에 보시면은 최대 사용이 2,538코어라고 되어 있죠. 근데 연구가 어느 정도 쭉 진행이 되다가 뒤에 5월 달에 들어서서 갑자기 또 3,300코어만큼의 수요가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시면은 통상적으로 온프레미스 서버 기준으로 대당 16코어에서 32코어가 탑재된다고 했을 때, 이 3,300코어 정도는 약 100대에서 200대 규모의 서버 클러스터를 활용한 것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이 케이스, 같은 케이스가 계속 이어지는데, 최대 이제 기존에 보유하고 있었던 144코어의 서버 클러스터를 활용했을 때 24시간 동안 그걸 풀로 돌린다고 했을 때 42일이 소요된다고 예상을 했던 결과물인데, 그것이 이제 19일 만에, 그것도 풀타임이 아니라 워킹데이 기준으로 필요할 때만 돌려서 이제 사용을 했을 때 이렇게 단축되는 결과를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케이스는 해외에 사는데 예산이 이제 3억 정도밖에 없었어요. 그 HPC를 운영하기 위한 연간 예산이 이 정도밖에 없었는데, 실제로 그 연구에 필요한 코어는 저 높이 있는 정도, 피크치 정도의 코어에 해당하는 그 서버를 운영을
하고 싶으셨던 거죠. 그런 경우에는 이제 15억 정도 수준이 되는 서버를 구매를 하셔야 됐었는데 그렇게 15억 정도 돈을 들여서 서버 자산을 구매한 것이 아니라 3억 정도의 비용으로 저 피크치를 가동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만들어드렸던 케이스입니다. 즉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하지 않을 땐 쓰지 않는 그런 어떤 비용 효율적인 클라우드의 장점이 그대로 리스케일의 비용적인 부분에도 적용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유사한 사례인데요. 그 온프레미스 워크스테이션에 비해서 최대 10배의 컴퓨팅 파워를 사용해서 모델에 따라 5배에서 15배의 해석 시간이 향상되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3월 8일이죠. 3월 8일에 35,000코어까지 이제 그 순간 코어가 올라갔던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아까 3,300 코어를 사용한 것이 약 100대에서 200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35,000코어에 동시에 돌렸다는 것은 사실상 1,000대, 2,000대 수준의 서버를 동시에 가동한 그런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리스케일 플랫폼 소개를 보시면은 이제 굉장히 전체 리스케일 플랫폼 중에 가장 기본이 되는 UI를 요 모니터 안에 저희가 넣어놨는데 그 위에 이 소프트웨어라는 게 있고 이제 밑에 보면 하드웨어 세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리스케일 내에는 현재 600개 정도 저희가 올해 2020년 2월 달에 조사를 했을 때 약 370개 소프트웨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약 9개월이 지난 현재 600개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탑재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리스케일에 연구원께서 로그인을 하시면 본인이 이제 해석해서 돌리고 싶으신 인풋 파일을 저기 인풋이라고 보이는 아이콘을 클릭을 하셔서 인풋 파일을 업로드 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이 돌리고자 하는 소프트웨어를 저 바둑판 모양의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드웨어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그 서밋을 누르시면은 바로 해석이 진행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조금 더 상세하게 보여드리면 지금 이 소프트 위에 바둑판 모양의 저 아이콘을 눌렀을 때 소프트웨어가 이제 이렇게 그 본인이 원하는 소프트웨어를 검색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잘 작아서 안 보이시겠지만 지멘스라던가 엔시스라던가 다소라던가 하는 메이저 제품군은 당연히 들어있고 그 이외에 오픈소스까지 전부 다 망라된 소프트웨어가 계속해서 지금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 리스케일에서 직접 리셀링하고 있는 몇 개의 소프트웨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소프트웨어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그 질문하신 분이 간혹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리스케일이 소프트웨어 라이센스까지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라이센스를 그 소프트웨어 벤더사와 협의하셔서 구매를 하시고 그렇게 구매한 라이센스 권리를 리스케일에 탑재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이제 돌리시는 거죠. 그래서 라이센스 권한은 벤더에서 구매를 하시고 그 구매한 소프트웨어를 리스케일에서 선택해가지고 바로 돌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뭐 소프트웨어를 인스톨하거나 최적화하거나 하는 작업이 필요 없이 그냥 리스케일에 깔려 있는 걸 호출해서 쓰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드웨어 세팅에서 보시면은 이제 리스케일의 하드웨어는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면 AWS를 중심으로 해서 애저, 구글, GCP 이러한 퍼블릭 클라우드 벤더사의 하드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밑에 보시면 이제 General Purpose High Interconnect, High Memory, High Clock Speed, High Disk, GPU Other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각 여러 가지 뭐 내가 하는 연구에는 GPU가 많이 필요해야 돼, GPU가 필요해. 그리고 내 연구에는 메모리가 커야 돼. 내 연구에서는 CPU 클럭스가 높아야 돼. 이런 어떤 그 연구원의 그 해당 연구에서 요구하는 서버 스펙에 따라서 본인이 원하는 서버를 선택을 하고 저 위에 빨간색 동그라미에서 보신 것처럼 원하는 코어를 갖다가 플러스를 눌러가지고 계속 올리시면은 원하는 코어를 선택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코어를 선택하시고 실행을 하시면 바로 그 해석이 돌아가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그 리스케일을 처음 도입하실 때에는 그 가장 대표적인 연구 그 해석 모델에 따라서 어떠한 인스턴스가 가장 그 최적인지를 이제 처음에 약간 POC 단계에서 검증해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치기도 합니다. 아니면 고객사께서 직접 그 저희가 POC 펀드를 제공해드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에는 직접 여러 가지 코어를 테스트해보죠. 뭐 에메랄드도 해보시고, 뭐 루비도 해보시고, 루나도 해보시고 여러 가지 해보셔서 이 모델에는 이게 제일 적합하구나를 갖다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활발하게 사용하시는 그런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플랫폼 편의성 보시면, 그러니까 이런 그 좌측에 보시면은 이제 여러 가지 그 HPC를 클라우드 상에서 구동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
이제 고려가 되어야 되는데 리스케일 상에서는 이런 것이 이미 다 프리빌딩 되어 있는 프리인스톨 되어 있고 다 이미 개발되어 있는 형태로 제공되기 때문에 그야말로 플랫폼으로서 제공되기 때문에 이런 고민을 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리스케일에서는 거버넌스나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을 위해서 사용자 관리, 유저 관리, 역할 관리, 그룹 관리, 프로젝트 관리라던가 뭐 보안, 뭐 여러 가지 비용 관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플랫폼 자체에서 관리를 할 수 있게 만들기 때문에 만약에 자사에서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는 예를 들면 AWS 같으면 EC2를 빌려서 내가 거기다 그냥 연구를 돌릴게 그 시뮬레이션 해버릴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리스케일에서 제공하는 여러 가지 거버넌스 기능이나 그 어드미니스트레이션 기능을 직접 SI로 개발해야 되는 어려움이 따르겠죠. 그리고 대시보드도 당연히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본인이 그 해석을 돌리는 결과물에 대해서 그 협업할 수 있는 팀원 같은 연구팀 내의 다른 동료에게 공유를 해서 그 내용을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보안 인증도 당연히 글로벌한 보안 인증을 다 받아 나왔습니다. 그럼 가격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라는 이제 질문하실 수가 있는데 실제로 가격은 AWS를 기준으로 하든 애저를 기준으로 다 마찬가지인데 그 클라우드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그 소비자 가격이지 않습니까? 그것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낮게 저희가 단가를 책정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비슷하거나 더 낮은 그 사용 단가. 그 단가라는 것이 결국에는 저희는 코어 아워라고 표현을 하는데 한 코어당 뭐 0.0 몇 달러라던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한 코어당 한 시간당 0.0 몇 달러, 0.1 달러 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단가를 책정하게 되는데 그 단가라는 것이 그 클라우드 벤더에서 제공하는 일반적인 소비자 가격에 비해서 비슷하거나 더 낮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비슷하거나 더 낮음에도 불구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모든 기능들이 이미 플랫폼에서 다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이 플랫폼 비용이 따로 책정되는 게 아니라 그 사용료 단가 안에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적으로도 당연히 메리트를 보실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레퍼런스를 보시면 뭐 마그나라든가 자동차 부품 회사로 알고 있는데요. 아니면은 아사히 글라스, 붐, 그 초음속 여객기를 지금 개발하고 있는 회사죠. 최근에 시제품이 나왔다고 알고 있는데 리스케일에서 시뮬레이션 하고 계시고요. 그다음에 포뮬러 1이라던가 아니면 스페이스X 그 아시다시피 우주선 쐈다가 다시 착륙했지 않습니까? 저 몸통이 그런 시뮬레이션이 전부 다 이제 스페이스X가 그 리스케일 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하셔서 이제 그 실제 결과물을 만들어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저희가 이제 그 말씀드린 리스케일의 개요가 되겠고요. R&D 조직에 계시거나 아니면 R&D를 기획하시거나 하는데 HPC 환경이 굉장히 낙후되어 있거나 뭔가 개선이 필요하다. 연구원들이 그것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다라고 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꼭 한번 주시면 저희가 그 리스케일 통해서 얼마만큼 퍼포먼스 향상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저희가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저희가 이제 준비한 두 번째 주제인 앱스트림에 대해서 저희 회사의 백정희 이사가 나오셔서 내용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백 이사님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백정인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드릴 말씀은 클라우드 환경에서 워크스테이션 기반의 워크로드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고객의 고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 기반의 제품을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R&D 연구원들이 그 HPC 또는 워크스테이션 기반의 작업을 하고 계신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상황보다도 또 이런 뉴노멀 시대에 필요한 그런 자원들의 관리 그리고 필요할 때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서 원하는 목표 시점까지 결과물을 내기 위해서는 클라우드의 도움이 상당히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어 봤는데요. 이 시나리오에 혹시 해당되시는지 한번 주의 깊게 봐주시면 재밌는 결과를 도출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1000명 정도의 R&D 유저가 있다. 그 R&D 유저가 연간 사용을 하는 그 컴퓨터 파워가 이제 워크스테이션 1000대라는 가정을 했을 때는 한 250대의 워크스테이션 교체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 250대의 워크스테이션 교체 작업은 IT 부서에도 부담이고 그걸 관리하는 라이센스
또는 유저 어플리케이션의 설치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부담스러운 작업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기본 그 온프레미스 환경에서는 이 VDI, 그러니까 엔지니어링 VDI라고 하는 컨셉으로 GPU 가상화를 통해 가지고 GPU나 CPU, 메모리를 가상화해서 유저들한테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환경을 구성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클라우드에서 원하는 유저 수, 원하는 사양에 맞춰 가지고 그런 워크스테이션 기반의 가상화 환경을 제공을 하는 그런 서비스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떤 파일럿 프로젝트가 있는데 순간적으로 한 100명 또는 100대 워크스테이션이 순간적으로 필요하다. 이런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은 그 워크스테이션 한 대를 구매하고 또는 100대를 구매하고 하는 기한부터 관리, 납품, 설치, 환경 구성 굉장히 까다로운 시간이 많이 필요한 작업들인데요. 이 부분을 이제 클라우드를 활용함으로써 하나의 이미지를 만들고 배포를 함으로써 한 100대 워크스테이션을 동시에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굉장히 손쉽게 구축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시나리오로 최근 코비드 이슈로 많은 기업들, 연구소들이 문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원격에서 워크스테이션 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이슈들과 해외 연구소들과 협업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이런 다양한 그 문의가 있는데요. 기존 방식으로는 그 회사 내 데이터 센터에서 VPN을 구성을 해서 해외 연구소에서 VPN을 통해서 워크스테이션이나 여러 HPC 자원을 활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사용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최근 사례에서도 그 앱스트림을 이용을 해가지고 한국과 인도 또는 유럽에 있는 연구소와 협업하는 사례들을 활용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리고 원격 근무를 이용을 해서 어디서든 그 허용된 IP 또는 그 멀티팩트 인정을 통해 가지고 그 안전하게 데이터를 보호하면서 워크스테이션 작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클라우드를 이용함으로써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사례로는 실제 R&D에서 쓰이는 파일 디스크 용량이나 스토리지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리스케일에서 어떤 그 구조 해석을 했을 때 결과 파일이 1테라 정도, 많으면 1테라 정도, 500기가에서 1테라 정도 나오는 그 파일들을 클라우드에서 생성된 데이터를 로컬로 다운로드해서 거기서 해석 결과를 이렇게 봐야 되는 그런 이슈들이 있을 때는 다운로드하는 시간만 수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클라우드 내에 앱스트림 환경을 구현함으로써 클라우드 대 클라우드로 데이터를 카피를 해서 클라우드에 있는 워크스테이션 자원을 이용을 해가지고 그 수테라에 되는 데이터를 포스트할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그 AWS 엔드 유저 컴퓨팅과 온프레미스 VDI에 대해서 비교해 놓은 장표인데요. 준비 기간이라든지 비용, 보안, 확장성, 어플리케이션 관리, 유지 보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온프레미스 대 클라우드의 효과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여기서 좀 더 보셔야 될 부분은 어플리케이션이 일반적으로 쓰는 오피스 워크로드가 아니고 R&D에서 쓰는 워크로드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리하는 부분이 조금 더 까다롭거나 그리고 대부분의 소프트웨어들은 상용 라이센스입니다. 그런 라이센스를 온프레미스와 잘 연결하고 클라우드와 잘 연결하고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은 뭐 클라우드의 장점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엔드 유저 컴퓨팅은 이제 두 종류가 있는데요. AWS 워크스페이스와 앱스트림이라는 그 서비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는 약간 개인적인 그 환경을 좀 더 개인화된 환경을 제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앱스트림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고사양의 워크스테이션에 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공통적으로는 완전 관리형이기 때문에 별도의 관리적인 측면의 리소스는 인프라에 대한 리소스는 들어가진 않고요. 그리고 사용량에 따라서 비용을 지불하고 클라우드의 안정성, 보안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간략한 서비스 구조인데요. 이제 그 CAD 유저나 CA 유저가 앱스트림이라고 하는 이런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접속을 해가지고 이미 관리자 쪽에서 만들어 놓은 이미지를 가지고서 유저들이 그 허가된
소프트웨어만 사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여기서 확장을 해가지고 그 CAD나 CA 데이터를 클라우드 내에서 다시 재가공해가지고 그 아까 앞서 말씀드린 리스케일 서비스나 아니면은 다른 그 빅데이터나 머신러닝의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그 시뮬레이션 된 데이터를 다시 가지고 와서 클라우드 내에서 활용을 해가지고 그 좀 더 빠른 해석 결과를 그 제품 개발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그런 서비스 구조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다양한 클라우드 내 인프라를 쓸 수 있는 부분이 있어가지고요. 유저 용량에 대한 그런 유저 스토리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컴퓨터 간의 통신 속도 이런 부분들의 제약이 AWS에서 제공하는 대부분의 하드웨어를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략한 데모를 통해 가지고 앱스트림이 이제 어떤 건지를 소개해드리고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보신 화면이 앱스트림의 데모 화면입니다. 제 아이디로 로그인했고요. 제 아이디에 할당된 자원은 스몰 워크스테이션과 미들급의 워크스테이션입니다. 여기에 있는 이미지는 굉장히 간단한 이미지로 고객들이 데모를 할 수 있도록 기본으로 제공하는 이미지입니다. 여기에 미드레인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아래와 같이 다음과 같이 어플리케이션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어떤 웹브라우저를 실행을 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세션이 열리고요. 지금 여기서 보시는 화면은 그 데스크탑 모드라는 화면으로 실제 가상화 화면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데스크탑 모드의 화면입니다. 일반적인 윈도우즈의 가상화에 있는 화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리고 제가 비교를 위해서 또 다른 화면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보신 화면은 그 데스크탑의 기능이고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어플리케이션 모드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모드는 이제 시작하는 위치는 같은데요. 여기서 보시면은 각 어플리케이션들이 마치 나의 로컬 컴퓨터에 있는 것처럼 동작을 합니다. 지금 제가 화면을 내리지만 제 랩탑에는 이클립스가 설치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이 화면을 그대로 마치 내 랩탑에 있는 화면처럼 사용하는 이런 모드가 되겠습니다.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현업에 있는 R&D 연구원들은 이질감 없는 그런 그 소프트웨어를 그대로 사용을 할 수 있으시게 되는 거죠. 또한 웹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이 서비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그 CAD 소프트웨어들을 제 랩탑에 설치가 되어 있지 않은데 휴대폰 테더링으로 현재 제 랩탑으로 데모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CAD 툴들이 이제 무게와 크기와 상관없이 그 원하는 워크스테이션 기반에서 설치를 해서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환경들을 이용을 해가지고 연구원들이 실제 다양한 종류의 하드웨어를 이용을 해서 현업에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리스케일과 앱스트림 서비스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많은 R&D 기업이 고민하고 있는 현업의 이슈들을 클라우드를 활용을 해가지고 해소하고 연구에 가속화시킬 수 있도록 그 BSG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